이 이야기는 작가 별가루의 실화와 허구가 섞인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들은 실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가의 창작물로 작가의 허락 없이 게시, 녹음, 촬영을 금지합니다. 본 글을 대본으로 보고 싶거나 낭독해 올리고 싶으신 분들께선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단,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어렸을 때 난 내가 26이 되면 다 큰 어른이 될 줄 알았다. 평생이라고 해봤자 고작 5해를 살아왔던 아이에게 26이란 숫자는 무지하게 큰 숫자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때 생각한 어른은 도대체 뭘까? 적어도 이런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만 알겠다. 26. 이 나이는 생각보다도 어렵지 않게 먹었다. 19가지는 그래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비슷하게 힘들게 먹어온 것 같은데 문제는 20살 때부터였다. 남들 다 가는 대학에 나도 가야 하지 않겠냐며 채찍질한 세월이 1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또 1년이었다.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22이 되었을 때였다. 이제 좀 적응해서 편히 다니려나 했는데 그놈의 빌어먹을 역병이 퍼졌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결국 그렇게 엉망으로 또 2년이란 세월을 허비하고 예상치 못한 일로 갑자기 휴학을 하게 되니 그때의 내 나이가 24이었다. 누구나 가장 빛날 때라고 얘기하는 20대 초반을 그렇게 날려먹은 것에 대해 후회할 시간도 없이 난 복학했고 졸업을 준비하던 때가 무려 25이었다. 휴학 기간 동안에도 이상하게 바쁘게 살아온 나였기에 당장 눈앞에 있는 학업에도 신경이 쓰였던 나였기에 내 상황을 전혀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상황인지를 안 것이 바로 그 근방이었다. 자격증은 따둔 게 있나요? 아, 아니요. 그럼 전공 관련 경력은 그것도 대외 활동을 한 것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번의 진로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난 졸업을 위해 들어야겠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상담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때 취업 상담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야 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1학년 때는 학교와 전공에 적응하느라 학교 공부만 하기에도 시간이 없었다. 2학년 때부터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더욱 바빴다. 이때는 수업 적응도 어려웠지만 당장 학생들의 성적에 변별력을 주기 위한 과제 폭탄이 쉴 틈 없이 터져와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수업 중 하나를 예시로 들자면 매일 논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3페이지 이상 써오라는 과제가 있는 수업이 있었다. 매주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그 학기엔 정말 매일 울면서 과제했었다. 어쨌든 성적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과제들을 전부 해내야 했고 와중에 시험 준비도 따로 했어야 했기에 정말 시간이라곤 화장실 가는 시간밖에 없는 때였다. 그때 자격증 공부?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휴학할 땐 뭐 했냐고 물어보지 마라. 휴학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다 했다. 집에 나 말고 학생은 둘이나 더 있었고 일하고 계신 엄마도 계셨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휴학이었기에 휴학할 동안 무엇을 할지 알아보지도 못했다. 저 때 한 것이라곤 학원에 조금 다니고 그 잘나빠진 내 첫 경력, 첫 알바 몇 개월의 경력이 다였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 복학할 시기가 다가왔었다. 졸업을 더 미뤄봤자 내게 좋을 것이 없었기에 난 아무것도 없이 얼레벌레 복학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복학한 내가 학교에 다시 적응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다. 내 5년이 저렇게 엉망인데 동아리를 할 시간이 있었겠으며 대외 활동을 찾아다닐 시간이 있었겠는가. 내가 이건 구차해서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지만 저런 걸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기는 했냐며 속으로 창피함과 화를 삼켜내고 있었다. 취업상담 선생님께서는 내 상황에 한숨을 쉬시다가도 내가 더욱 이 상황에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곧바로 희망 조미료를 잔뜩 친 말들을 해주셨다. 요즘 신입도 당연히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하는 조건을 정리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정리해주신 취업 방법들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난 너무 허탈해서 탄산음료 캔 하나를 사들고 집 주변 벤치에 앉았다. 보통 어른들이 힘들거나 착잡한 일이 있을 땐 맥주나 소주를 사서 마시던데 착잡해하는 방식마저도 어린 내 모습에 난 또 어이가 없어 픽 웃었다. 이제는 진짜 취업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다가도 당장 눈앞에 있는 졸업이 나를 조여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졸업까지도 날아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결국 난 졸업을 선택했고 다행히 26을 맞이한 2월에 난 졸업식을 올렸다. 아무것도 없는 26의 사람이 수많은 취업 무기 중 하나인 학사학위를 들게 된 날이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 내가 들고 나온 무기는 그닥 좋은 무기가 아니었다. 게임으로 치자면 다들 학위라는 기본 활에 경력과 자격증이라는 화살과 비상용 총, 총알을 들고 있더랜다. 난 학위라는 기본 활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말이다. 경력이라는 화살도 없는 기본 활만 가진 사람을 팀에 넣어주려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영어라는 기본 총알을 또 그 총알을 증명해줄 영어 관련 자격증이란 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그것마저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이라는 화살이라도 있는지를 물었다. 분명 신입을 뽑는다길래 찾아간 거였는데 이게 무슨 홍철없는 홍철팀 같은 모순이란 말인가. 심지어 저 팀은 누가 없는 것이기라도 하지. 여기선 얘기도 안 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놈의 경력, 경력, 경력. 차라리 성적만 봐주길 바라던 마음은 졸업 후에 받은 성적 증명서에 찍혀있는 숫자를 본 순간 사그라들었다. 성적을 봤어도 어차피 마찬가지였을 결과였으니까. 그렇게 학교 적응하고 열심히 공부한 성적이 적골이니 헛웃음도 안 나왔다, 이젠. 나 이번에 취업했어. 와, 야, 축하한다. 나도 슬슬 계약 기간 끝나서 이직 준비하려고. 난 이번에 알바 구했어.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알바가 아니라 정규직이더라. 난 이번에 대학원 붙었어. 내가 교수님의 노예가 되어 돌아왔다, 얘들아. 함께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소중한 친구들에게서 축하할 소식들이 들려온다. 정말로 소중한 내 친구들의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었기에 거짓없이 축하할 수 있었다. 친구들이 잘 되면 질투한다거나 시샘한다거나들 한다지만 난 그러진 않았다. 정말 내일인 것처럼 기뻤고 앞으로 이 친구들에게 더욱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잡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내 착잡함의 원인은 우리 똑같은 동창인데 넌 왜 벌써 취업했어? 왜 난 못해?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은 벌써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회사와 만나기 시작했다. 사회인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나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다. 뭐든 구르면서 배우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니까.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느 회사에서건 나를 받아줄 것인가? 내가 일을 잘할 자신이 있고 배움이 빨라 잘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걸 회사에서 알아주고 나를 뽑아줘야 뭐가 시작이라도 되지. 어디에 소속되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현재 내게 가장 큰 공포다. 말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게 든 생각은 어쨌든 이 모습은 어릴 적 내가 상상한 26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기껏해야 평생 먹어온 나이가 5이던 시절 내게 있어 26은 엄청나게 큰 어른이었다. 26이면 모두가 대학을 졸업하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아주 멋지고 대단한 어른일 거라 막연히 생각했던 거지. 지금 내 26, 저기 중에서 대학 졸업 하나 겨우 해냈다. 직업? 구하려고 하는데 그놈의 경력 때문에 이 난리다. 결혼? 모태솔로라고 들어봤는가? 4년만 더 기다리면 마법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불러줄 거다. 그래도 3분의 1이나 잃었다며 웃던 난 이내 비참해진 마음에 웃음을 그치고 동네 놀이터로 나왔다. 난 착잡한데 너희들은 활짝 피냐? 그래, 펴라 펴. 아주 활짝 피어서 웃어봐라. 이런 내 심정도 모르고 야속하게도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소리쳤다. 달림마저도 날 흘겨보는 듯한 한밤중. 진짜 진상 추객처럼 구는 내가 이제는 좀 귀엽다 못해 안쓰럽다. 와중에 코로 들어오는 봄날의 향기에 조금 마음이 풀린 난 계속 앞만 보며 단지내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주인 없는 놀이터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주인 없는 놀이터란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놀이터의 주인은 어린이가 아니던가. 어린이가 아무도 없는 놀이터면 주인 없는 놀이터와 다를 바 없다며 혼자 열심히 토로하곤 주인 없는 놀이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무도 없이 고요한 놀이터에서 봄바람이, 그것도 봄의 밤바람이 내 앞머리를 간지럽혔다. 장난스러운 그 바람의 간지럽힘으로 눈을 깜빡인 난 놀이터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내려오라니까 오히려 지붕까지 올라가서 혼났던 미끄럼틀. 친구 영입을 더 많이 해온 친구들이 이기곤 했던 시소. 매달리라니까 그 위를 걷는 닌자들을 만들어낸 철봉.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네였다. 이제는 애기 옹근에도 생겼네. 난 그네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 그네 한 쌍을 만져보았다. 어렸을 때 다들 이것만 타고 싶어 해서 어린이집에서 놀이터로 소풍을 나오면 아예 못하게 하기도 했던 그 전설의 놀이기구다. 이제는 한쪽은 어린이용, 한쪽은 애기용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 의외로 내 웃음 포인트를 자극한다. 와중에 더욱 웃긴 것은 어른이 타도 되나? 이 나이 먹고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네가 타고 싶은 나 자신이었다. 한밤중이라 어린이들이 나올 시간도 아니었고 정말 아무도 없는데 잠깐이면 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물씬 들었다.
난 살짝 주변에 다른 사람이 오는지를 곁눈질로 살피고 놀이터 쓰레기통에 아까 다 마신 탄산음료 캔을 버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네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쇠로 되어 있던 손잡이가 고무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을 앞뒤로 살짝 흔들어 봤다. 그러자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마치 내게 괜찮다며 한번 앉아보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나는 그대로 그네에 앉아 그네를 타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보다 길어진 다리와 강해진 힘 덕분에 난 그때보다도 더 빠르게 멀리, 높게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목표였던 저기 벚나무에 발 닿기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 난 타다 보니 오기가 생겼고 난 더욱 힘차게 다리를 앞뒤로 흔들며 고작 그네 타기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 닿았나? 아직이다. 조금 부족하다. 이번에는 닿았나? 떨어지는 벚꽃잎에나 겨우 닿았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은 닿았나? 조금만 더 하면 가지에 닿을 것 같다. 조금만, 조금만 더. 그렇게 간절하게 한 발을 더 내딛었고 내 발은 벚나무 가지 끝자락에 살짝 닿았다. 와, 진짜, 진짜 된 거야? 발끝에 닿은 벚나무 가지의 감촉이 너무나 짜릿하게 남아있다. 어릴 때 못한 것을 드디어 해냈다. 무려 21년이나 걸려서 이걸 해냈다. 내가. 그 사실에 너무 기쁘던 난 한밤중인 것을 까먹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뭉쳐서 뚫리지도 않았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속에 있던 내 진짜 생각이 꺼내져 나왔다. 난 아직 어린애 같은데 왜 이렇게 커버린 거지? 무서워. 이대로 멈춰버릴까 봐. 그리고 계속 나이 먹을까 봐. 난, 난 아직 그네 타는 걸 좋아하는 애란 말이야. 그렇다. 난 아직도 애 같은 내가 이만큼 커버린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 여전히 그네를 타고 싶어 하고, 여전히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실수하고 싶고,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해줄 어른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은 내가 성장할 기회도 거의 주지 않고 흘러버렸고, 어영부영 날 어른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내 어리광을 누구도 쉽게 받아주지 못할 것을 알게 된 어른으로 말이다. 그래서 철도 안 든 이런 날, 나조차도 부끄러워해 꼭꼭 숨겨놨던 것이다. 그런 본심은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나한테 이렇게 터져나온 거고, 20을 넘긴 뒤부터 사실 울었던 적이 거의 없던 것 같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심지어는 너무 기쁠 때까지도 말이다. 어렸을 땐 하다못해 학창시절 때까지만 해도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20을 넘긴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잘 울지도 않았다. 아마 눈물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철없던 내가 나올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오랜만에 한참을 울던 난 기운이 쭉 빠진 채로 그네에 앉아
봄바람으로 얼굴을 식혔다. 시끄럽다고 민원이 안 들어온 게 다행이라며 혼자 껄껄 웃던 난 고개를 들어 아까 발끝에 닿았던 벚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오늘따라 더욱 하얗고 분홍거리고 빛나는 벚나무에 난 또 한 번 싱겁게 웃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성장해 올게. 그때 만나자, 친구야. 잠깐 사이에 멋대로 친구로 삼아버린 벚나무는 착하게도 불평 없이 내 손등 위에 꽃잎 하나를 떨어뜨리며 답했다. 26. 뜨거운 것 같다가도 결국은 싱거운 나의 혹은 많은 이의 봄이었다.